안녕하세요. 로팅을 부탁해 정민수 로터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브라질 커피를 맛있게 로팅하는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브라질 커피는 등급을 결점도를 가지고 등급을 나눈 나라 중에 하나라고 처음에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점도에 의해서 등급이 나눠지는 커피 중에 하나다. 그리고 브라질은 커피가 1700년도 초반에 처음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역사지만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거의 40%가 넘는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 가면은요, 브라질의 농장들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중남미 쪽을 가더라도 브라질만큼 큰 농장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농장에서 정말 수천 톤이 나올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규모와 커피의 생산량에 맞게끔 또 품질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커피 품종 중에 보통 카투아이 같은 경우가 약간 과일의 맛을 좀 내면서 브라질의 토특종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문도노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문도노보라고 하는 품종은 그러한 과일의 맛을 조금 줄이고 좀 무난한 커피 맛을 내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나온 변종 중에 하나인데요. 수확도 꽤 많이 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브라질 커피 한번 로팅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브라질 세아도 커피를 제가 로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브라질 커피 하면 산토스하고 세아도를 한국에서는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로팅한 세아도는 펄푸드 내추럴 커피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대부분이 펄푸드 내추럴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세아도 펄푸드 내추럴 커피 700g을 오늘 로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자, 열풍 9.5, 그 다음에 할로겐은 9, 그리고 드럼히터는 4, 교반은 9를 주고 이제 로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일야드 구간이 지나면은 제가 화력을 살짝만, 열풍과 할로겐을 살짝만 낮출 겁니다. 한 0.5 정도 낮출 거예요. 그 이유는 펄푸드 내추럴이나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 로팅을 할 때 수분 날리기를 조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열을 좀 먹고 나면은 이게 아무래도 조직이 조금 더 빨리 붕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력을 좀 더 낮춰가지고 로팅을 좀 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대신 길게 진행을 해서 안에까지 열이 좀 고르게 들어가도록, 겉에서 맴돌고 뭐 스코치드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 화력을 좀 낮추고 로팅을 진행을 한 후에 1차 크랙이 발생이 되면은 똑같이 열량 조절을 좀 다시 해주고요. 그리고 2차 크랙이 발생이 되면 로팅 배출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볶았던 콜롬비아보다는 배출 포인트를 빨리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콜롬비아는 2차 크랙이 발생이 되고 15초 안에 배출을 했다고 하면은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는 2차 크랙이 발생과 동시에 배출, 이렇게 로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펄푸드 내추럴이나 내추럴의 특성상 열을 1차 크랙 이전에 열을 많이 흡수를 하면서 조직이 붕괴가 되고 나면은 휴지기 이후부터는 조직의 밀도가 좀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들어갈 때 좀 빠르게 들어가고 성분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까지도 열 전달이 좀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길어지면 또 오버로스팅이 되거나 아니면 내부가 약간 번트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2차 크랙이 발생과 동시에 배출을 해서 로스팅을 끝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로스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700g 투입을 하고 로스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브라질 커피를 로스팅할 때 조심해야 할 팁 하나, 제가 조심하기보다는 알고 있으면 좋은 팁 하나 드리면요, 보통 브라질 커피는 펄푸드 내추럴 커피다 보니까
스크린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열에 빨리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롤팅을 하다 보면 센터컷이 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스크린 사이즈가 좀 큰 거, 17, 18 업 사이즈를 사용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롤팅이 조금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수프리모 볶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롤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브라질 커피를 롤팅을 하는데 나는 센터컷을 자꾸 태우고 커피에서 약간 탄맛이 좀 많이 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스크린 사이즈를 좀 큰 걸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롤팅을 조금 더 여유롭게 안정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력을 좀 콜롬비아보다는 아주 살짝 0.5 차이긴 하지만 살짝 낮춰서 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브라질 커피가 스크린 사이즈도 작고 크기도 모양도 약간 납작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롤팅이 좀 확실히 열이 같은 시간대에 좀 더 잘 주입이 돼서 롤팅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롤팅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콜롬비아 커피를 롤팅할 때랑은 다르게 요 지금 하단 부분에 원두 표면 ROR값이 이렇게 좀 확장시켜 보여드릴게요. 이게 흔들리는 부분이 잠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다시 안정화가 돼서 진행을 합니다. 보이시죠? 곡선이 갑자기 상승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하는. 자, 요 부분이 주로 생기는 커피들이 헐푸드 내추럴 커피, 그러니까 내추럴 계열의 커피들이, 그다음에 약간 허니 프로세싱 되어 있는 커피들도 그러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대에 대부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력을 막 낮추거나 막 올리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시면 다시 안정화가 돌아옵니다. 네, 보시듯이 한번 출렁이고 다시 쭉 지속을 해서 가고 있죠. 네. 자, 원두 표면 온도가 거의 200도에 다다라서 제가 샘플봉을 한번 열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향 체크를 해보니 지금 향 발현도 서서히 이제 산미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롤팅도 조금, 열기도 좀 확실히 내부에 차 있어서 생두가 열을 잘 먹고 있습니다. 214도, 원두 표면 214도에 1차 크랙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수치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할로겐을 제가 한 단계 더 내리겠습니다. 한 단계 내리는 이유는 지금 샘플봉을 열어서 원두를 확인했는데요. 원두에서 약간 비릿하고 쾌쾌한 향이 나서, 이제 보통 온도가 조금 복사열이 강하게 들어갈 때 약간 비릿한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잘 판단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비릿한 느낌이 있어서 할로겐을 좀 낮췄습니다. 제 휴지기에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휴지기에 접어들어서 제가 단계를 조금만 더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1차 크랙이 발생되면 바로 배출을 하겠습니다. 휴지기 때 또 한 단계 낮춘 이유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미 1차 크랙을 통해 가지고 열을 많이 먹고 조직도 약해지고 내부까지 열이 많이 침투가 된 상태에서 똑같은 열량이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를 낮춰서 안정화를 시킨 겁니다. 네, DTR 28%대 2차 크랙이 발생이 됐고요. 바로 배출을 하였습니다. 자, 나오면서 약하게 틱틱 터지는 소리 들리시죠? 자, 이렇게 브라질 커피를 로팅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콜롬비아보다는 2차 크랙에서 바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배전도가 조금 약간 낮게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브라질 커피 저희가 로팅을 해봤는데, 이 브라질 커피는 사실 브라질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카페 직료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 카페 직료가 뭐냐면요, 냄비에다가 물과 설탕을 집어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이게 팔팔 끓는 상태에서 커피를 갈아서 투입을 하고요. 우려서 끓은 커피를 천을 대고 추출을 해서 부유물은
제거시키고 커피 액만 받아가지고 데미타세 잔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시는 커피거든요. 그 커피의 포인트가 오늘 로스팅한 이 포인트랑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로 로스팅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추출을 하셔서 맛있는 커피잔에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로스팅을 부탁해 브라질 커피를 맛있게 볶는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로스팅 기법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